예언제이보. 생뚱맞은 EPL 사무국의 맨시티 FFP를 위반 조사 뉴스가 나왔다. FFP 룰이란 말 그대로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로 어떤 구단이던 자신들의 수입보다 1억 유로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EPL에 거대 자본이 몰리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팀 전력 불균형으로 리그 건전성이 훼손되자 EPL 사무국에서 이를 막고자 만든 룰이다. MLB와 NBA의 사치세와 비슷한 룰이라고 보면 된다. 어길 시에는 벌금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의 선수 등록에 제한 등 몇 가지 불이익을 주지만 무리뉴의 말에 따르면 천망망이 규정으로 저걸 겁낼 부자 구단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규정이기도 하다. 다 예상하겠지만 이 규정의 단골 손님은 맨시티와 PSG이다. 이 두 팀이 항상 문제가 되었었고 스캔들을 일으켜왔다. 이번 EPL 사무국의 그 맨시티 조사 이야기도 사실 3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시기에 생뚱맞게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또 유벤투스와 세리에 팀들에 대한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대한 이탈리아 검찰의 조사 장면부터 라리가를 초토화시켜 3위 리그로 만들어버린 스페인 검찰과 법원의 판결 등등 일시의 유럽 대표리그들의 재정적 베이스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유라 뭘까? 그건 유러피안 슈러리그 재창설에 대한 경고와 태클의 의미가 깊다고 보여진다. 알다시피 슈퍼리그는 레알의 페리스 회장이 간판이 돼서 시도된 유럽 스타 구단들의 새로운 리그이다. EPL 빅6 팀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두세 팀씩 그리고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한 팀씩 세계 최고의 팀 12팀이 내년 그들만의 리그를 연다는 것이다. 자, 한번 상상해봐라. 챔피언스 리그 16강 팀들끼리 토너먼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리그를 만들어서 매주 경기를 하고 이들이 전 세계에 중계한다면 매주 우린 챔스 16강 8강 경기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축구를 테마로 대박 경기만 하는 새로운 볼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수많은 미디어 기업과 IT 회사, OTT가 투자자로 손을 들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디즈니, 넷플릭스 다들 돈을 싸질머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또 아랍의 왕좌들, 골드만삭스 등을 필두로 한 미국의 사모펀드들, 이 프로젝트에 돈을 대겠다고 한 세계적 거부들과 다국적 기업은 뉴욕에서 런던까지, 두바이에서 맨체스터까지 일렬종대로 두 바퀴 반을 돌고 있을 정도라.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유럽 축구 시장을 아랍, 미국 등의 자본이 점령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 경기장에 가서 직접 가서 보던 로컬 팬 문화를 본격적으로 미디어로 보는 월드와이드한 팬 상품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즉 토트넘의 런던 팬들보다 슈퍼리그를 즐기는 중국, 한국, 사우디, 태국, 일본의 팬들이 토트넘의 주수입원이 되고 훨씬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로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타 구단들과 유럽 축구연맹, 피파 등은 그들이 가진 축구 권력과 기득권을 뺏기게 되고 축구는 새로운 자본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 피파와 예파 그리고 유럽 각국 축구협회까지도 이러한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슈퍼리그를 좌절시켰었다. 하지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건 EPL의 슈퍼리그화이다. 올 시즌 첼시가 지출한 이적 자금만 무려 5천억이다. EPL을 제외한 모든 빅리그의 이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보다도 많다. 이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인데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EPL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PSG의 카타르 자본 역시 첼시의 보일리가 귀여워 보일 정도로 외유든 리버풀이든 인수 후 엄청난 돈을 지를 것이다. 변두리 파리에서 음바페 하나를 잡기 위해 5천억을 썼다면 그들이 얼마나 EPL에서 돈을 뿌려댈지는 명확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뉴캐슬의 빈살만의 다른 분파인 사우디의 알사우드 왕 역시 EPL 구단의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세계 수천조 수경의 자산을 가진 슈퍼리치들이 EPL로 모여들어 PL을 슈퍼리그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이걸 틈타 레알의 페레즈 회장은 레알과 미넨 등 몇몇 팀들을 이 EPL 팀들에 얹어서 보다 조촐하게 슈퍼리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침공에 대해 유럽 축구 연맹과 유럽 각국들이 나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제동을 걸고 있는 게 바로 근래 벌어지고 있는 FFP 룰 전쟁이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슈퍼리그와 자본의 침공을 막을 수 있겠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항상 어디서나 최종 승자는 돈이었다. 결국 페레즈 회장의 공언대로 2년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슈퍼리그는 재창설될 것이며 현재 FFP 룰리안 초라한 창을 들고 대항하고 있는 유럽은 결국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백기를 들 것이다. 또 하나의 싸움은 바로 미국 자본과 미국을 제외한 자본이다.
이브라노비치의 첼시로 통칭되는 러시아 자본을 이미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점점 더 커지는 아랍 자본의 영향력을 꺾고자 하는 야욕이 이번 맨시티에 대한 공격이다. 안 그래도 정치적 이유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사우디 자본이 뉴캐슬에서 소위 돈질을 크게 하지 않고 조용히 구단을 키워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맨유와 리버풀 인수 대전이 미국 자본과 아랍 자본의 크루스크 대전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의 승자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로컬과 월드와이드한 슈퍼리그 싸움, 미국과 그을 러시아, 중국 등의 자본과의 싸움, 골드맛, 삭스 등으로 대표되는 투기 자본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싸움 등 축구라는 현재 최고의 컨텐츠와 도박 즉 베팅업의 최고 먹거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의 바로 미터가 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싸움 이면에는 철저히 스포츠를 마케팅 상품으로 인식하는 미국 자본의 아시아 선수, 한국 선수에 대한 영입, 러쉬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이다. 올여름 향후 축구라는 스포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축구 역사 이래 최고의 빅 이벤트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